미국 반도체가 강하게 튀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2%, 마이크론은 12.2%, 엔비디아는 2% 올랐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직전 거래일에 6.15% 급반등했습니다. 미국의 훈풍이 오늘 삼성전자를 한 번 더 끌어올릴까요? 아니면 기대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걸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한국장 시작 전입니다. 오늘은 아직 열리지 않은 장을 미리 단정하지 않고 어젯밤 미국 반도체 흐름이 삼성전자에 실제로 이어지는지만 보겠습니다. 핵심은 미국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미 크게 반등한 삼성전자가 그 재료를 받고도 힘을 유지하느냐예요. 최근 확정 거래일 기준 삼성전자는 24만 7천 원에 출발해 장중 26만 3,500원까지 올랐고 25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승률은 6.15%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급락 뒤에 나온 반등치고는 상당히 강했지만 오늘 들어올 미국발 기대까지 어느 정도 먼저 당겨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유하신 분들은 직전 거래일의 반등을 보면서 일단 숨을 돌리셨을 겁니다. 반대로 매수하지 못한 분들은 미국 반도체까지 올랐는데 오늘이라도 따라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안도감과 조급함이 하루 차이로 바뀌기 때문에 출발 가격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최근 확정 거래일 기준 가격은 당일 저가와 고가 사이에서 위쪽 78% 지점에 놓였습니다. 장중 최고 가격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지만 저가 쪽으로 크게 밀린 것도 아니었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반등의 힘은 분명 있었지만 오늘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확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량은 2,038만 주로 직전 내 거래일 평균의 69% 수준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격 상승폭은 컸지만 최근 평균을 압도할 만큼 참여가 폭발한 반등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직전 거래일의 상승이 약했다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말하려면 가격뿐 아니라 참여가 이어지는지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미국장을 삼성전자 사업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마이크론의 12.2% 급등이에요. 마이크론은 최근 닷새 기준으로도 7.4%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제품 구성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디램과 낸드 같은 메모리 업황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기대를 확인할 때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 가운데 하나죠. 마이크론이 크게 올랐다는 건 적어도 직전 미국 정규장에서는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가 우려보다 강했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가전도 하지만 이익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쪽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고객사가 서버용 메모리를 더 주문하고 제품 가격이 받쳐주면 실제로 공장에서 만든 칩이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선명해지거든요.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2% 상승했습니다. 특정 기업 하나만 튄 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업종 전반의 분위기가 함께 살아났다는 점이 중요해요. 최근처럼 국내 증시의 오르내림이 큰 구간에서는 개별 회사의 좋은 소식보다 업종 전체를 다시 사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는지가 장 초반 심리에 더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 올랐죠. 상승폭은 마이크론보다 작지만 삼성전자에 연결되는 내용은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의 온도를 보여주는 대표 종목이고 그 서버에는 고대역폭 메모리와 서버용 디램이 함께 들어가요. 결국 그래픽 처리 장치가 더 많이 설치될수록 주변에서 필요한 메모리의 양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국 반도체주의 상승은 앞차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와 비슷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삼성전자에도 유리하지만 앞차가 빨라졌다고 내 차의 속도까지 자동으로 같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장이 시작되면 삼성전자가 실제로 그 흐름을 따라가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대본에서 비유가 필요한 지점은 딱 여기까지예요.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동시에 올랐다는 건 메모리와 인공지능 투자를 함께 바라보는 심리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스닥의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것보다 삼성전자에는 연결고리가 더 분명해요. 다만 미국 기업의 하루주가 상승을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으로 곧바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가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을 먼저 반영하지만 삼성전자가 실제로 버는 돈은 고객 주문과 출하량, 메모리 가격,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확대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장은 기대를 먼저 거래할 수 있어도 그 기대가 오래 가려면 결국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에 계속 돈을 쓰고 삼성전자가 제품을 공급하는 장면으로 이어져야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 거품 논쟁이 나옵니다. 반도체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더라도 미국 대형 기술 기업의 투자 규모가 너무 빠르게 커졌다는 걱정이 남아 있어요.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충분히 만들 준비를 해도 최종 고객이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를 늦추면 시장이 기대했던 주문 증가 폭도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급등과 엔비디아의 상승은 모든 우려가 끝났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직전 미국장에서는 거품 우려보다 실적과 수요 기대를 더 강하게 봤다는 정도로 읽는 게 맞아요. 앞으로 빅테크의 투자 계획이 유지되면 삼성전자 반도체에도 힘이 붙겠지만 투자 속도가 둔화된다는 신호가 나오면 주가는 다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좋다는 이야기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들리니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둘 중 하나가 무조건 틀렸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서버용 반도체 주문은 기대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앞으로 투자 증가 속도가 둔해질 가능성도 경계할 수 있죠. 오늘은 이 논쟁의 결론을 내는 날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아난 기대가 국내 시장에서도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높게 출발하느냐보다 출발 이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처음에는 미국장 영향으로 강하게 반응했다가 빠르게 밀릴 수도 있고 잠시 흔들린 뒤 다시 안정을 찾을 수도 있죠. 같은 상승 출발이라도 이후 움직임에 따라 시장이 미국 반도체 반등을 받아들이는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전 거래일에 이미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추가 상승이 이어지려면 단순히 좋은 뉴스가 하나 더 나오는 것보다 직전 거래일에 들어온 기대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 시작 직후 몇 분 동안의 움직임보다 한두 시간 동안 직전 반등 구간을 소화하는지가 더 중요한 이유예요. 또 하나 연결해서 볼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최근 수치는 1486원 20전에서 1480원 70전으로 내려와 기간 전체로는 원화가 조금 강해진 방향이에요. 다만 직전 거래일의 1475원보다는 다시 높아져 있어서 환율이 한 방향으로 편안하게 내려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출 기업인데 원화가 약하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원달러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오르면 해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살 때 환차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기업 실적과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이 늘 같은 방향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은 특정 숫자 하나보다 움직이는 속도를 보셔야 해요. 원달러가 크게 불안해지지 않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흐름을 이어받는다면 해외발 훈풍이 국내에도 비교적 편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빠르게 뛰면 미국장이 좋았어도 국내 투자자의 심리는 다시 흔들릴 수 있죠. 직전 거래일까지의 자금 흐름도 출발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7,913억 원 순매수했고 직전 거래일에는 5,051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급반등 과정에서 해외 자금이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미국 반도체 반등과 연결해 볼 수 있는 우호적인 배경이죠. 다만 직전 거래일에 들어온 자금이 오늘도 자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수급은 장마감 뒤 확인해야 합니다. 장 초반에 보이는 움직임만으로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직전 거래일의 순매수는 오늘 판단을 위한 배경일 뿐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장의 답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미국 반도체 업종이 강했고 직전 거래일까지 삼성전자에도 해외 자금이 들어왔는데 오늘 주가가 그 재료를 받고도 힘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장이 좋은 내용을 이미 상당 부분 반영했거나 국내 변동성과 환율 부담을 더 크게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작 직후 차익 실현으로 잠깐 흔들리더라도 직전 거래일의 반등 구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다시 안정을 찾는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직전 거래일의 상승을 단순한 하루짜리 반발로만 볼 이유가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오르는 모습이 아니라 흔들렸을 때 어느 가격대에서 균형을 찾는지예요. 최신 기업 뉴스 중에는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 전망을 긍정적으로 높였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회사의 재무 능력과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을 우호적으로 본 내용이라 중장기 신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오늘 주가를 움직일 첫 번째 재료는 여전히 미국 반도체와 메모리 기대에 더 가깝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직속 로봇 사업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는 소식도 있었죠. 인공지능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센서, 가전을 연결해 장기적으로 새로운 매출을 만들겠다는 선택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만들었다고 로봇 판매가 바로 늘고 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늘 장전 판단에서는 장기 선택지로만 두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전부 같은 무게로 다루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집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가장 빠르게 연결될 장면은 로봇이 몇 년 뒤 얼마나 팔릴지가 아니라 미국에서 메모리와 인공지능 반도체를 다시 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환율이 안정되고 국내에서도 흐름이 유지돼야 미국의 기대가 삼성전자 가격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전 거래일의 반등으로 마음이 놓였다고 오늘 출발과 동시에 비중을 더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이미 큰 분이라면 수익 가능성보다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계좌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먼저 보셔야 해요. 좋은 회사를 들고 있어도 비중이 지나치면 하루 움직임마다 판단이 바뀌거든요. 최근 급락대는 무서워서 팔고 싶었는데 하루 반등 뒤에는 놓칠까봐 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큰 변동을 보면 비슷하게 흔들립니다. 다만 매매는 그 감정을 그대로 실행하는 일이 아니라 내 평균 단가와 보유 비중,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다시 맞추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도 미국 반도체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시작부터 따라붙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직전 거래일 기준 가격 주변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는지 보세요. 높게 출발한 뒤 빠르게 약해지는지, 잠시 밀려도 다시 균형을 찾는지에 따라 같은 호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 번에 전부 결정하지 않고 판단을 나눠도 늦지 않아요. 특히 지금은 국내 증시의 급등락이 큰 구간입니다. 직전 거래일에는 코스피 급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죠. 그만큼 반등의 속도도 빨랐다는 뜻이에요. 급락 뒤 급반등이 반복될 때는 방향을 한 번 맞히는 것보다 예상이 틀렸을 때 다음 선택을 할 현금과 여유를 남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확인할 흐름은 복잡하게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메모리와 인공지능 반도체의 상승이 삼성전자에 전달되는지, 그리고 원달러가 그 흐름을 방해할 만큼 빠르게 불안해지는지만 보세요. 오늘 수급은 장마감 뒤 확인해야 합니다. 장중 추측을 사실처럼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요. 오늘 중심 질문에 대한 답은 미국 반도체주의 강한 반등이 삼성전자에 추가로 우호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쪽입니다. 마이크론의 급등은 메모리 기대를 보여줬고,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은 인공지능 투자와 업종 심리가 함께 회복됐다는 점을 보여줬어요. 직전 거래일까지 들어온 해외 자금도 이 해석에 힘을 보탭니다. 이 판단을 확인해줄 신호는 장 초반의 흥분이 가라앉은 뒤에도 삼성전자가 직전 반등 구간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원달러가 급하게 뛰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가 강했는데도 초반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환율 부담까지 커진다면 좋은 재료가 이미 반영됐다는 쪽으로 판단을 낮춰야 해요. 오늘은 예측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결국 같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평균 단가와 비중, 현금 여유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흐름을 보시기 전에 내 계좌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종목 전망과 계좌 관리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좋은 판단을 실제 수익으로 남기려면 둘을 함께 봐야 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계좌의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종목명과 평가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 계좌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 줍니다. 종합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를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 지수 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같은 종목을 똑같이 안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유 종목과 비중, 손실 구간, 현금 상태를 확인한 뒤 각자 상황에 맞게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세력당화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흐름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